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일명 타이쿤이라고 하죠. 돈 한 푼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붕어빵 장수가 되기도 하고 또 고급 레스토랑을 경영해 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실적을 쌓아올리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데요. 물론 뭐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경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이끌어가는 주된 내용은 경영 실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못하게 되면 파산을 하기도 하고 또 무일푼으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경영을 잘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 2분기의 경영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실적이 우리 주가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수명의 이슈 타파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해서 실적 얘기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 경제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EPS입니다. EPS가 어떻다, 뭐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핫 키워드, 오늘은 EPS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적과 관련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봅니다. 네, EPS, 영어로는 Earning Per Share, 우리나라 말로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회사가 1년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A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10주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주식수에서 당기순이익, 총 주식수에서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총 주식수를 나눈다고 했죠. 자, 그럼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총 주식수 10주로 나눈다면 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만 원이 EPS,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그 회사가 이제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해서 주주들이 갖게 되는 그 몫을 지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아집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분자인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경영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 여력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당기순이익 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EPS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총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EPS는 하락을 하게 되겠죠.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 네, 전환사채나 아니면 뭐 증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증자나 뭐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면 물량 부담 얘기도 나올 뿐더러 이러한 EPS에도 영향을 받게 돼서 EPS는 낮아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이제 매출액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수익성, 결국 얼마 정도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수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EPS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기업들의 이 EPS 실적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 대한 기업들의 EPS 순이익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 작년 5월에 올 한 해의 2분기 실적을 전망한 것인데요. 이 빨간색 그 선을 좀 제가 그려볼게요. 작년 5월 달만 하더라도 올 한 해의 순이익을 112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0조 미만으로 계속해서 올 한 해의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진 상황이고요. 자, 이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역시 작년 5월과 올 5월, 1년 전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28조 원, 29조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해서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추정치가 하락이 돼서 급기야 지금 5월, 6월 달에는 23조 원 가까이 떨어졌고요. 2년 내 최저치까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지금 3분기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추정치는 빨간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색깔은 지금 2012년 올해 3분기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아직까지는 26조 원, 27조 원 수준이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실적에 대한 전망들입니다. 빠른 이 하향 조정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1분기 때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이런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지만 오히려 그 예상, 부진한 실적 그런 것을 뛰어넘으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자, 과연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까지 그리고 실적 시즌에 도래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볼 분은 교보증권의 변준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는 6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먼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예상하시다시피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은 그다지 증시에는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현재 컨센서스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 2분기 전망치가 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1분기에 다소 좀 못 미칠 그런 실적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실적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번 2분기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8% 그리고 금융을 제외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0%로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모멘텀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미국 기업들도 6월 들어서 좀 실적 센티멘트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예상하시다시피 다들 이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3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면 어닝 시즌도 좀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데이터 흐름이라든가 매크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일단 3분기 실적도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둘 다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 및 글로벌 경기가 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2분기도 그렇지만 3분기까지도 당분간 그렇게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가 좀 낮아진 상황인데 이게 유럽 재정 위기 때문인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상반기만 해도 예. 한 3, 4월까지만 해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기업 실적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다소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시 이제 22가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스페인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및 기업 실적에 대한 센티멘트는 다시 좀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네. 물론 지난 2분기처럼 실적 하향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니지만 일단 유럽 우려라든가 G2 경기 문제가 실적 센티멘트의 개선에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그림은 좀 흐름상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라서 과연 이 시장의 키가 실적에 있을까는 의문감도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실적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을까요?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5, 6월 달에는 수급 재료가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이제 유럽 리스크가 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또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도 좀 둔화되는 등 그 외국인 매도의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주식형 펀드로 좀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의 매수 여력도 좀 커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수급 불안정에 대한 어떤 종목 효과 등은 또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다시 또 강력한 매수 주체가 당장 출현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재료는 다소 좀 밍밍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좀 당장은 좀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수급 불안이 좀 진정되면서 어닝 시즌을 맞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료는 일단 수급 불안보다는 좀 실적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이슈가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급 불안이 좀 완화되는 와중에 실적 이슈가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뭐 그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나왔냐 이 수준보다는 이제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성이 더 좀 초점이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재 뭐 실적 레벨에 대해서는 예.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 대비해서. 근데 문제는 일단 이익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강한 또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레벨이 좋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일단 트렌드상으로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의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 크기는 좀 다소 좀 약한 상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어닝 쇼크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라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연구원님들은 기업 탐방을 직접 다니면서 실적이 정말 어땠는지 재확인 작업에 들어가셨을 텐데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추정치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지난주부터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좀 2분기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방을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뭐 이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도 뭐 한동안 좀 소강 상태이다가 지지난주부터 크게 변동하는 모습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좀 많고요. 예. 최근 6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개월 동안의 2분기 실적 하향폭은 약 3.5%로 나타났고 네. 그중에서 최근 한 주만 보게 되면 한 2.5%로 그 비중이 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탐방 횟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하향폭도 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라 그러면은 실제로 좀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한 5에서 10%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대략 코스피 전체 상장 기업들로 보게 되면 한 3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통상 이익이 좀 하향 추정되면은 그 맞이하는 어닝 시즌에서도 쇼크를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익 하향이 일단 좀 장기간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계속 낮춰져 왔기 때문에 쇼크 효과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 그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고 또 반대로 그런 와중에서도 좀 상향 개선이 되고 있는 업종들도 있을 텐데 어떤 업종인가요? 네, 대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전망치 부분에서요. 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업종은 뭐 대표적으로 좀 뭐 자동차라든가 내수 관련주들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예상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실적 하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은 뭐 정유라든가 화학, 건설, 증권, 통신 그런 업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전차군단을 매도했던 이유가 이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먼저 이 전차군단 뭐 자동차, 삼성전자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거 좀 매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IT 자동차 업종 좀 일시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매도보다는 보유 이상의 매매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향후의 실적 전망이 좀 IT나 자동차 측면에서 약화된 측면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측면에서 지금 대체할 만한 강한 모멘텀을 가진 업종이 좀 적고요. 네. 또 IT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단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의 경우는 PER이 지금 8.1배로 역사적으로 저점 인식이 컸던 8배 수준까지 이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실적 리스크가 설령 반영됐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주가 수준은 저가 매수 영역을 좀 보고 있고요. 두 업종 모두 이제 재밌는 공통점은 PBR은 좀 비싸지만 PER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ROE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같은데요. 작년 이후에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퀄리티 측면에서 ROE가 비교적 높은 종목들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IT 자동차는 지속적인 좀 매도 대상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IT 자동차에 있었는데요. 네. 물론 실적 측면도 영향을 일부 부분 주었겠지만 6월 반기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또 국내 시장 비중 조절에 따른 영향이 또 시총 비중이 컸던 만큼 네.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IT와 자동차는 타 업종 대비해서 예. 계속해서 좀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이번 실적의 어떤 그 예상치 상하의 여부를 좀 떠나서 예. 주용적인 매수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 업종별로 이제 실적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어닝 시즌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든가 은행, 네. 뭐 의료, 유틸리티 등이고요. 예. 반대로 예상치를 하회할 거로 보이는 업종은 정유화학, 그리고 건설, 증권, 통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업종들은 이제 IT, 철강, 보험, 조선 등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실적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닝 시즌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적이 좋을 업종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적은 좋지 않지만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관련주들을 좀 혼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매크로 상황이라든가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하반기 개선 기대를 좀 반영한다고 봤을 때는요. 매수해야 할 업종 측면에서 실적 호전 업종으로 보게 되면 IT라든가 자동차 부품, 제약 네. 등은 계속 실적 호전에 따른 매수 관점이 좀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반대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하지만 턴어라운드 기대를 상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건설, 증권, 통신보다는 네. 정유화학 쪽으로 조금 압축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말씀드린 그 실적 호전 업종과 이제 턴어라운드 관련주가 있는데 지금 긴 호흡의 어떤 투자 전략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 상황을 점검해봤을 때는 일단 뭐 턴어라운드 관련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보다는 네. 일단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업종들과 종목들로 예. 포트폴리오를 메인으로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정유화학 일부 관련주들을 종목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서 끼워 넣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2분기 실적을 대비해서 미리 그 전략을 구사해 봤습니다. 교보증권 변준호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유럽의 재정위기 등 2분기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실물 경기 쪽으로 이어지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실적 기대감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수익률이 또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이번 실적 시즌도 전반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실적 시즌에 다가서면 이전 실적과에 근거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순영의 이슈 답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